유시민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재단 계좌에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하며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 이와 관련해 나 자신을 돌아봤고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 부끄럽고 사과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 방송에 출연하여 저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의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니 사실이겠지 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에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거짓말의 근거와 허위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수사하라는 지침 같지요? 이를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 1년 만에 사과한 유시민, 검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속도내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습니다. 국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지요. 자,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가만히 있는 한동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지난 검언유착 사건으로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고 채널A 기자와 신라젠 관련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이 들통났고 막상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자가 휴대전화 비번을 숨겨 아직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사를 오히려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면서 유시민의 사과에 대해 개탄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허재한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동훈씨, 이 사건 정말 뭔지 몰라서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취재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검찰인지 경찰인지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기혁씨의 계좌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혁씨는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사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까지 들여다보게 되었고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경로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유 이사장에게 적당히 설명해 준 걸로 알아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검찰이 아니라 일부 틀릴 수 있다는 걸 밝혀요. 다만 80% 이상 제 설명이 맞을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류를 인정했듯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상대로 수사한 것과 검찰이 기혁씨의 별건 사건을 추적하다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건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런데 유 이사장은 마치 노무현 재단이 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의혹 제기를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지난해 이맘때 실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채널A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 뒤를 파고 다녔어요. 한동훈 씨를 찾아가 이런저런 자문을 들었고 동훈 씨는 해볼 만한 취재다. 뭐라도 나오면 수사팀 연결해줄게 라며 조력도 했지요. 유시민 이사장이 당시만 해도 모든 전말을 알았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노무현 재단 상대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아무 맥락 없이 거짓 선동한 건 아니지요. 본인 개인 계좌도 아니고 노무현 재단 계좌니까 수많은 후원자들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털린 정황이 나온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동훈씨,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이 사건의 내막, 저 같은 기자도 알 정도인데 동훈씨가 모를 리 없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한 맥락도 당연히 이해할 거고요. 오늘까지만 제가 눈 감고 넘어가겠지만 필요 이상의 조처에 나서면 저도 기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프로페셔널끼리 진짜 깜되는 걸로 전쟁을 합시다. 진중권 같은 아마추어들은 며칠 속일 수 있어도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침소봉대 언론 플레이하는 건
스스로 좀 겸연쩍지 않아요? 다 들킬 건데? 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김웅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최근까지 연락하던 분이니 제가 어떤 수준의 기자인지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수고해요. 채널A 기자랑 신라젠 관련 대화한 적 없다며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거는 얼른 사과해 주시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허재영 기자 대단하지요? 장용진 기자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 참 딱하다. 그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지금 이 판국에 유시민 이사장 저격하는 입장문을 내면 당장 제 행적부터 줄줄이 나열될 수밖에 없는데 쯧쯧 윤석열 라인들이 선봉을 서고 적폐들이 숫자를 더해 쉴드를 쳐주니 위기감지 센서가 마비된 건 아닌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호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유시민 씨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은 유시민 씨를 헐뜯기에 바쁩니다. 언론인 여러분, 유시민 씨는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인 겁니다. 원숭이도 모범을 보여주면 따라할 줄 압니다. 송영훈 기자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유시민의 사과에 대하여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한 건 공인으로서 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의심이었고 예방적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고 해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마땅히 사과해야지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현실적 최고의 권력기관의 검찰이고 현직 검찰총장의 측근이라 불리는 높은 직급의 검사입니다. 얼토당토하는 비방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의혹이고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비방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공익적 차원의 폭로이고 그 폭로가 합리적 의심의 범주 안에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도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걸 조각사유라고 하더군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를 들먹이며 궁박한 처지에 있는 수감자 신분의 취재원에게 유시민 관련한 진술을 회유 협박한 사건은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해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유시민의 사과가 나오자 국힘당과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화를 퍼붓습니다. 징벌적 배상죄는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유시민에게 과도한 재갈을 물리는 이중적 행태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자님들, 징벌적 배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더라도 비방의 의도가 명확하고 언론 윤리를 알면서도 무시한 현저한 밀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큰 가치가 기자들을 지켜줍니다. 한동훈 검사는 명예훼손이라고 발끈한다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기관에 복무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그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99만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여전히 검찰을 불신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한동훈이 유시민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며 이것으로 서로 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식으로 마무리했다면 또한 언론 역시 검언유착의 과오를 인정하고 유시민이 사과하는 용기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면 그간 유시민 이사장을 두고 벌여온 검찰과 언론의 부끄러운 유착 사건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뒤로하고서라도 스스로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러한 가정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직도 정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이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러니 검언유착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 이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종말을 지켜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무한 지지합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원래 멀쩡한 사람이라면 노상방뇨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시간 녀석이 나타나서 노상방뇨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헌법상 행동의 자유가 있다. 라고 짓거리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로 한복판에서 오줌을 싸고 몰려든 구경꾼들한테 구경한 값으로 돈을 받았다. 얼간이들은 이 추태와 헛소리에 눈이 열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은 듯 느꼈고 감동을 받았다. 노상방뇨는 해도 되는 거였구나. 게다가 헌법상 권리라니 확실히 아는 게 힘이구나. 이러면서 얼간이들은 마구 노상방뇨를 해댔고 길거리는 금세 이 녀석들의 오줌찌린내로 뒤덮였다. 그러자 그 막간 녀석은 대로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짓을 당당히 보여줬고 구경꾼들에게 또 구경값을 거뒀다. 이것도 헌법상 행동의 자유다. 몰랐지?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본 얼간이들은 열광하며 난리가 났는데 외진 골목마다 어떤 놈들이 싸질러 놓은 덩들이 그득해졌고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보란듯이 동을 싸는 놈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그러자 막간 녀석은 대문이 열린 남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덩어줌을 싸갈기며 이것도 헌법상 행동의 자유다라고 짓거렸는데 그건 주거 침입일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서 웬 미친놈이 들어왔네. 문단속이나 잘해야지 하고 그냥 쫓아보내면 다음에는 남의 집 마루나 안방까지 기어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막간 녀석을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내가 2021년 벽두부터 굳이 지저분한 청소를 떠맡은 이유다. 해마다 한두 가지씩 의미 있는 일을 해왔는데 올해는 청소의 해로 정했다. 청소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자, 역시 정철승 변호사지요? 청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윤서인을 20-30년 정도 망할 때까지 응징하겠다며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매년 입사하는 수습 변호사들에게 윤서인 사건들을 트레이닝 케이스로 형사, 민사로 그자의 비행을 막고 응징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직접 실행하게 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나도 그 친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친일파 괴멸을 위한 반민특위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무한 지지하며